저는 현역가왕3 제작진이 결승 1차전에서 빈예서를 탈락시키는 걸 꽤 치밀하게 계산해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까지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에 맞춰 준비를 끝내둔 상태였던 거죠. 결승이 시작되기 직전 제작진은 부정행위, 결과 유출, 불법 응원 같은 문제를 콕 집어서 특별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교묘한 건 바로 그 타이밍에 또 하나의 공지를 띄웠다는 점입니다. 형식은 빈예서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 공지 내용이 뭔지 보세요. 가수 빈예서는 3일 사진과 함께 방송 출연 일정을 예고하는 근엄을 전했다. 그래서는 무대 시청을 당부하며 일정 정보를 함께 남겼다. 빈예서는 오늘 밤 쫌쫌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9시 50분 본방사수 라고 전했다. 인용문에는 무대명을 언급하면서 정해진 방송 시간을 다시 한번 안내하는 문구가 담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작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빈예서를 이용해 놓고 정작 끝에서는 게임 밖으로 밀어냈다는 말이 듭니다. 저는 빈예서가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지 감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빈예서 본인조차도 이번 라운드에서 탈락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결승 1차전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많은 시청자들처럼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빈예서 탈락이라는 결과는 누구에게나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만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과가 프로그램 전체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되었는지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다시 여러 번 돌려보고 점수표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 명의 탈락이 아닙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점수 구조, 연출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지윤 씨의 무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승 1차전에서 홍지윤 씨의 무대가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가왕3에 대해 처음 몇 편의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저는 홍지윤이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한 참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가창력, 안정감, 감정 전달 모두 훌륭했습니다. 같은 가수들이 봐도 놀랄만한 무대였고 마스터들도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자체는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송을 보면서 이 무대는 1등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시청자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논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홍지윤 씨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참가자들의 점수였습니다. 특히 빈예서의 점수입니다. 빈예서는 이번 시즌 내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국민 투표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팬덤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의 호감도도 높았습니다. 이런 참가자가 결승 무대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입니다. 노래가 정말 그렇게까지 낮은 점수를 받을 무대였느냐?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작용한 것이냐? 저는 이 질문이 논란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 차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홍지윤 씨는 800점대, 차지현 씨도 800점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빈예서는 그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더라도 결승 무대에서 이런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 격차가 나오면 사실상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미 결과가 결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방송 연출입니다. 저는 이번 결승 무대를 보면서 편집 방식이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차지연 씨 무대에서 그 부분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자 관계의 이야기, 관객의 눈물,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노래도 좋았고 감정 전달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노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이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무대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른 참가자들의 경우 이런 연출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연 씨입니다. 이수연 씨 역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참가자입니다. 실제로 이전 무대에서는 아버지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대에서는 그런 자료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어떤 참가자에게는 서사가 강조되고 어떤 참가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을까? 방송이라는 것은 결국 이야기의 흐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흐름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수연 씨의 점수도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대를 마친 뒤 마스터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잘 전달되었다. 슬픔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571점이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크게 낮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부분에서 강한 괴리를 느꼈습니다. 말로는 좋은 평가를 하면서 점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수연도 다음으로 탈락하게 될 참가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점수의 비중입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스터 점수, 작곡가 점수, 관객 평가단 점수, 대국민 투표 등 다양한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균형 잡힌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마스터 점수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빈예서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객 평가단 점수만 놓고 보면 결코 탈락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점수가 낮게 나오면서 순위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로그램은 국민이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스터 점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홍자 씨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홍자 씨는 실력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참가자였습니다. 물론 좋은 무대를 보여준 순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에서 홍자 씨는 마스터 점수 덕분에 순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수연 씨와 공동 7위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여기서 또 한 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관객 평가단 점수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 7위라는 결과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순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 순위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작진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동 순위가 없었다면 누군가는 바로 탈락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 순위가 생기면서 마지막 탈락자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빈예서와 금잔디 씨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국민 투표가 아니라 현장 관객 투표였습니다. 저는 이 방식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는 팬덤 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가수들의 팬들이 섞여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팬들이 특정 참가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서 다른 참가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금잔디 씨의 추가 합격이었습니다. 빈예서는 탈락했습니다. 이 결과가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인기 있는 참가자가 탈락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빈예서라는 참가자가 프로그램 안에서 갖고 있던 상징성입니다. 빈예서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대중투표 기반을 가진 참가자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결승 2차전에 올라갔다면 문자투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작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흐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팬덤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과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예전에 있었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미스트롯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대중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참가자가 등장하면 제작진과 심사위원의 판단이 그 흐름과 충돌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프로그램은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결승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빈 예서가 올라가면 결승 판도가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이번 탈락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송 제작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수많은 변수와 판단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시청자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순간 프로그램은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번 논란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한 명의 참가자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공정성 자체가 질문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국 시청자의 참여로 유지됩니다. 시청자들이 투표를 하고 응원을 보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참여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참여 의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번 논란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국민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작진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빈예서 탈락이 프로그램에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중투표 상위권, 강한 팬덤, 그리고 성장서사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참가자가 논란 속에서 탈락하면 팬덤 전체가 프로그램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온라인 반응을 보면 그 가능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결승을 앞두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결과의 과정이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 결승 1차전은 그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단순한 팬덤 싸움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켜본 시청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에서 출발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논란이 결국 제작진과 마스터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말하는 공정한 경쟁이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제작진이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